레고 오퍼레이터 챕터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차분 방정식, 1차 차분 방정식, 가장 단순한 형태의 차분 방정식을 자, 오늘의 데이터를, 자, 어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방식에 대해서 레고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T1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것을 썼어요. 자, 근데 이걸 1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P개의 과거치 데이터를 써서 할 수가 있겠죠. 그저께 데이터를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나요? 베타의 P개의 베타가 있을 것이고 X의-P에 오늘 일어나는 알 수 없었던 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 오늘 일어났었던 알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쭉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그러면 x의 t 마이너스 베타의 1, x의 t 마이너스 1, 베타의 2, x의 t 마이너스 2 등등 해서 계속 빼주고 맨 마지막에 베타의 p에 x의 t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레고 오퍼레이터를 배웠으니까 한번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x의 t 이건 그냥 x의 t고 자 요것만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베타의 1에 레고 오퍼레이터를 쓰면 l의 x의 t 이렇게 되겠네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베타의 2에 l의 제곱에 x의 t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맨 마지막 것은 베타의 p에 l을 p번 하고 xt 이런 식으로 하면 자 xt가 전부 다 겹치기 때문에 정리하면 x의 t가 앞으로 나오고 1에서 베타 1의 l 베타 2의 l의 제곱 해서 베타의 p의 l의 p승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2-10의 결론과 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것을 계수로 가지고 있는데 xt라는 데이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일어났었던 뉴스만을 활용을 하는데 그 앞에 그러면 이런 계수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간 엉터리 수학으로 L에 대한 P차 방정식으로 일단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것이 L을 어떤 변수 X 같은 것으로 본다면 L에 대한 P차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0으로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자 해가 두 개가 존재를 통상은 하죠. 단일해도 가능합니다만 3차 방정식이면 통상은 세 개의 해가 존재를 하는 것을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P차 방정식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을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L1부터 L의 P까지 각각을 전부 다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P개의 해를 찾는 방정식을 세팅한 것과 비슷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증명을 하지 않고, 자, 프로포지션 2-1은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일단 여기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P개의 과거치를 가지고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세팅, Pth order difference equation을 가정을 한다면, 그걸 레고 오퍼레이터로 처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계열 데이터 앞에 이런 계수가 붙을 것이고 그걸 만약에 L이라는 수의 P차 방정식이라고 간주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L의 1, L의 2 해서 L의 P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저희가 1장에서 학습했던 대로 H라는 계수 행렬을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P개의 아이겐 밸류를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걸 찾아내면 그게 결국에 H라는 계수 행렬의 P개의 아이겐 밸류를 찾아내는 것과 얘를 찾아내는 것과 똑같다. L의 I 해서 P만큼의 L의 I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개수 행렬에서 찾아냈던 H는 개수 행렬의 P계의 아이겐 밸류를 찾아내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공부한 것을 간단히 요약을 요 밑에 부분에서 해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시계열을 P계의 과거치를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시계열 분석에서 그 P계의 과거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벡터를 가지고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벡터를 가지고 표시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x의 t라는 벡터는 개수 행렬에다가 그 전일치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레고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한다면 오늘의 데이터는 베타의 어제의 데이터인데 그것은 오늘을 하루를 더 과거로 미인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어제 하루치만 계산을 한 거고, 만약에 P계의 과거치를 계산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챕터 1에서 배웠던 이런 세팅에서라면 H라는 개수 행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H라는 개수 행렬을 아이겐 벡터들이 모여있는 매트릭스와 아이겐 밸류들이 대강 요소로 있는 라지 람다라는 매트릭스와 T의 역행렬을 표시를 해서 아이겐 밸류들을 가지고 H라는 개수 행렬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레고 오퍼레이터 L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개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런 개수들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하고 싶다면, P계의 과거 관측지를 활용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차분 방정식을 세팅을 하고, 그 앞에 나오는 이 개수항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다면 L이라는 문자에 대한 P차 방정식이라고 보고, 그거를 그냥 푸는 식으로 세팅을 해서 간주를 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L의 1부터 L의 2 해서 L의 P까지 P계의 L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개수 행렬을 표시했을 때 찾았던 첫 번째 아이겐밸류, 두 번째 아이겐밸류, P번째 아이겐밸류 찾는 것과 태스크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처리하나, 벡터 형식으로 처리를 하나, 우리가 만약에 레고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때는 그 레고 오퍼레이터의 P차 방정식으로 보고 P계의 L을 찾아내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벡터 형식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H라는 개수 행렬의 아이겐 밸류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문제가 모아지는 것이고, 이 두 개는 결국에 같은 것이라는 것을 프로포지션 2-1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증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고 그냥 요런 계산법이나 이런 계산법이 같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벡터 형식을 가지고 차분방 형식을 표시를 해서 시계 분석을 하시거나, 레고 오퍼레이터를 써서 차분방 형식을 표시를 하시고 시계 분석을 하시는 거나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중요한 숫자는 만약에 벡터를 가지고 저희가 시계를 분석할 때는 아이겐 밸류들이 중요한 숫자일 것이고, 만약에 레고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레고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차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아이겐 밸류를 찾아내는 것과 동일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